안녕하세요. 애소르입니다. 네, 오늘 좀 CMS가 잘 소화가 되고 생각한 이상으로 가줄지 그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그런 선에서 끝났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3%를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주에 대한 심리가 약간 꺾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웨이비스와 HNS 하이텍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웨이비스의 상장일 체크포인트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화 관련 RF 반도체 칩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었습니다. 무선 신호 체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첨단 무기 체계에 적용이 됐고 그래서 방산 테마로 엮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공모가는 15,000원,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사주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수요 예측 대회는 딱 한 개 기관만 6개월 확약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약이 아무리 늘어봤자 한계가 있겠죠. 0.11%입니다. 좀 비루한 수준이긴 하네요.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유통가는 물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죠. 426만 7,171주. 그래서 주식 총수의 34.36%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적지 않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640억 원의 규모. 그러면 딱히 가볍지도 않고요. 자,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6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기타 법인 투자자, 기타 개인 투자자 이렇게 있는데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먼저 참고해서 봤을 때 2018년의 발행가액은 8,750원, 2019년은 11,375원, 2022년 이후에는 13,000원이었습니다. 13,000원이면은 15,000원과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요. 어쨌든 다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장외에서 2021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편이거든요. 제가 검정색으로 선을 그어둔 부분이 15,000원입니다. 공모가 15,000원. 그러면 15,000원 아래에서의 거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존재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전환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요거는 상장 이후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다만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11,600원, 13,000원 요렇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주가랑 전환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받는 게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이자와 원금을 챙기는 채권 형식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0.11%,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 유통 물량은 34.36%로 조금 있고요. 여전히 기존 주주의 비중은 65.11%로 높습니다. 유통가는 금액은 약 640억 원, 시가총액은 1,863억 원. 아주 무거운 건 아닌데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죠. 그리고 수급이 약해졌다면 이 정도는 좀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래 유통시총 6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셀비온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때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괜찮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한캠과 CMS로 인해서 다시금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안 나오는, 그래서 단타가 재미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CMS는 사실 이런 결과를 보여줄 만한 조건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래도 종가 기준 마이너스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심리상으로 신규주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전 같으면 2026년 추정치를 그대로 썼을 텐데요. 회사 측이 제시한 17%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제가 24년 말 기준으로 가치를 땡겨왔어요. 그러면 91억 원이 되고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퍼 24.8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8,216원 계산이 됐어요. 공모가보다 21.43%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 그래도 공모주 상장이라는 수급 펌핑이라는 게 조금 있으니까요. 요것보다는 조금 높은 30에서 40% 사이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자 10시 45분 기준으로 장외 시세가 21,100원이었거든요. 공모가보다 41%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과 조건을 고려해 저는 기대 수익률 30에서 40%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웨이비스가 그 풀청약자 기준의 손익분기점이 35%였어요. 파킹 이자 대비해서 남기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이라서 우리가 그래서 균등 또는 가성비 한 주 정도만 했었죠. 대체적으로. 그나마 가성비 한 주에다가 균등 한 주까지도 챙겼다면 손익분기점은 17%가 되겠고요. 가성비 한 주에 균등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익분기가 여전히 34%로 높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보다는 더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HNS 하이텍 보겠습니다. 국내 1위의 이방성 전도필름 회사였고요. 공모가는 22,000원,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게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어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2.6%, 웨이비스보다 높긴 합니다. 15일과 3개월 확약이 조금 있어요. 자, 적용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68.24%로 여전히 어마무시 많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206억 원 규모. 오늘 이 1000억 원대의 CMS가 정말 잘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HNS 하이텍은 사실 더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존 주주가 91.0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유통 물량은 대부분 기존 주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 주주 구성을 보면 한투나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코넥스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이겠죠. 월봉으로 지금까지 코넥스 시장에서의 차트를 땡겨보면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된 부분이 공모가 22,000원보다 밑에서 거래가 성사된 케이스입니다. 엄청 많았고요. 최근에 좀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도 22,000원 미만의 거래가 꽤 많을 듯 합니다. 2023년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단가가 보시다시피 22,000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요. 기관 투자자들도 다 엑시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넥스 기준가 마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코넥스 시장 가격이요. 30거래일 종가 평균과 10월 24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30거래일 평균은 25,288원인데 오늘 종가가 21,9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낮은 가격인 21,900원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 시기에 대입해서 기준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1,906원이 산출이 됐는데요. 호가 단위로 올림을 하기 때문에 최종 기준가는 21,950원이 됩니다. 어째 공모가인 22,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산출이 됐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그때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사상 최초로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결국에 그래서 기준가 마법이 아니라 기준가 악재가 돼버렸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발해요. 여기서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기존 주주의 물량을 누군가가 받고 더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덩어리까지 큰 놈을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이론적으로 주당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24년 예상순이익 기준 26,582원 정도로 계산돼요.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그러면 공모가보다 21% 정도 높은 수준인 건데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던 낮은 가격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 어려울 것인지 어줍지 않은 예상보다는 내일 경험 삼아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